everyone, welcome back to Aran TV and thanks for tuning in. 안녕하세요, 아란 TV의 김아란입니다. 오늘의 영상은요, 바로 미국 병원 특징 제2탄 비용편입니다. 여러분, 미국 병원비가 정말 어마무시하다는 거는 좀 들어보셨죠? 오늘 그뿐만 아니라 좀 비용에 대한 알지 못했던 디테일한 것들을 조금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럼 미국 병원 특징 3가지 알아보실게요. 자, 첫 번째는요, 그 비싸다는 미국 병원비 얼마가 될지 알려주질 않습니다. 가격이 얼마가 나올지를 몰라요. 내가 주사를 맞으면 이게 얼마가 나올지, 이 검사를 하면 얼마가 나올지, 엑스레이 찍으면 얼마가 나올지, 수술을 하면 얼마가 나올지 미리 알려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진료는 받고 치료는 받아야 되는데 도대체 얼마가 나올지를 모르니까 불안할 수도 있고 궁금할 수도 있고 좀 걱정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왜 그 비용을 알려주질 않느냐? 바로 보험회사가 연관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미국에서는 병원에서 진료를 보고 우리처럼 카운터에서 이렇게 바로 결제를 하는 게 아니라 병원에서 진료비를 환자의 보험회사에다가 청구를 해요. 그럼 그 보험회사가 내줄 걸 내주고 나서 나머지 금액을 환자에게 청구를 하는데요. 그런 계산을 할 때까지 얼마나 걸릴지도 사실 확실히 알 수가 없고 그냥 언제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오겠거니 하고 기다리는 거거든요. 근데 보험회사에서 의사가 혹은 병원에서 과잉 진단한 거 아니야? 이런 약까지는 주지 않아도 되는데 이런 검사 할 필요 없었는데 라면서 우리는 돈을 못 내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펼칠 경우에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리기도 하고 법적인 이제 소송까지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뭐 몇 주에서 몇 달이 지나고야 우편을 받으면 병원비가 얼마가 나왔구나를 알 수가 있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가 될지 말해줄 수 없다라는 게 이제 병원 측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병원을 들어가기 전에 어떤 거에 사인을 했어야 되냐면요. 바로 이거예요. 바로 이 종이를 받았는데요. 중요한 핵심은 이겁니다. Patient Financial Policy, 비용 정책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이거를 쭉 읽고서 서명을 하게끔 합니다. 근데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 각각의 보험회사의 특징과 상품들이 너무나 복잡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병원비가 얼마가 나올지는 정확하게 절대 알려줄 수가 없다라는 거고요. 만약에 너가 다 내야 되면은 한 번 방문을 하는 때마다 $130가 든다. 곧 한 15만 원 정도가 드는 거고요. 보험회사에서 이게 너무 과하다 아니면 이게 너무 적었다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거에 대해서 조정하고 뭐 환불해 줄 수도 있다라고 적혀 있고요. 그래서 크리스가 한국에서 병원을 갈 일이 있었을 때 너무 깜짝 놀랐던 게 병원에 되게 큼지막한 표로 무슨 주사 얼마, 뭐 엑스레이 얼마, 뭐 얼마 할인 중 막 이런 게 써 있으니까 크리스가 너무 놀라가지고 사진까지 찍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병원비를 투명하게 공개하냐면서 너무 좋다고 자기도 미국에 있는 병원 시스템을 이렇게 바꾸겠다고 막 그랬는데 그것도 문화 충격이 될 수가 있을 만큼 병원비는 정말 함구를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제가 이번에 간 병원에서는 들어가기 전에 서명까지 했어요. 병원비에 대해서 간호사나 의사 선생님과 대화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약속해라. 알겠습니다. 사인까지 했답니다. 그래서 사실 병원비는 이제 알지 못한 채 진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조금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보험에 들지 않은 사람이다 한다면 그 자리에서 모든 비용을 다 지불해야만 합니다. 왜냐면 보험회사가 내줄 게 없으니까요. 저는 지금 미국에서 보험을 가입해 있지 않기 때문에 $130를 이제 갈 때마다 무조건 그 자리에서 다 결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한 번 방문을 할 때마다 $130를 내겠다라는 데에다가 이렇게 서명을 해가지고 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의사 선생님 만나지도 않았는데 $130를 긁었고요. 거기서 주사를 맞거나 검사를 하거나 다른 걸 추가적으로 하게 되면 비용은 추가적으로 또 발생을 하는 거예요. $130는 그냥 의사 선생님을 보는 것만 포함이 되는 거고요. 제가 그렇게 해서 $130를 2번이나 냈어요. 한 번은 응급실 갔을 때 냈고요. 한 번은 그 응급실 갔을 때 검사한 거 결과 보러 갔는데 $130 내고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그냥 하신 말씀이 지켜봅시다 이것뿐이었어요. 그냥 지켜보세요. 나는 어차피 지켜볼 거였어요. 근데 $130 내고 그 말 한마디만 들으니까 조금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병원비가 이래요. 그래서 가격을 알려주는 경우는 특수하게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경우만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특징은요, 바로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병원비를 그 자리에서 계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보통 보험회사에서 그걸 처리하고 나머지 비용을 청구받으면 그때 내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보험이 없기 때문에 바로 그 자리에서 냈어야 하지만
Health Department라고 해가지고 각 주에서 약간 공공성을 띠는 병원 같은 데가 있어요. 거기에서 가니까 바로 그날 안내도 되게끔 그런 부담을 좀 덜어주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선 좀 특이한 게 뭐였냐면 할인을 해주는데 이 할인을 어떻게 해주냐? 바로 환자의 수입에 따라서 환자가 얼만큼 잘 사는지 혹은 얼만큼 못 사는지에 따라서 할인을 적용을 해주더라고요. 저도 가서 이제 저의 수입이나 배우자인 크리스의 어떤 수입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증빙 자료까지 내고 저희도 할인을 받게 되었어요. 2달이 지나고 지금 청구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막 이 우편을 뜯었는데요. 그래서 너 얼마 내야 돼? 라고 오는데 이걸 늦게 내는 경우에는 벌금이 붙게 되는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이제 지불을 하는가 저는 그것도 좀 특이하다고 생각했어요. 한국에서는 되게 계좌이체가 편하잖아요. 누구나 폰뱅킹하고 밥을 한 끼 먹어도 바로 이제 송금을 해줄 수가 있고 여기서는 좀 그런 시스템이 흔하지는 않고 체크를 써가지고 그 체크를 우편으로 보내요. 그러니까 우편을 되게 많이 은근히 사용을 하는 편인데 체크라는 게 뭐냐면 수표거든요. 수표를 써주는 거예요. 저는 지금 총 181달러 정도가 청구가 되었네요. 근데 이게 5번에 걸쳐서 제가 치과 진료도 받았던 것도 포함돼서 지금 되었는데 굉장히 저렴하게 나온 편이죠. 제가 한 번 진료받는데 130달러인 여기 콜로라도 일반 병원과 헬스 디파트먼트라고 이제 공공성을 띠는 데에서는 이제 수입에 따라 할인을 해줘가지고 이렇게 저렴하게 나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시 본론으로 제가 말하던 거에 돌아가서 이제 체크라는 수표를 써주는데 수표는 이제 은행에서 이렇게 발부를 해줘가지고 계좌번호라든지 은행 코드 같은 게 적혀 있고 거기에다가 181달러 적어서 사인해줘가지고 그걸 우편으로 병원에다 보내요. 그럼 병원에서 이제 그거를 돈화 시키는 건데 참 한국에서는 이렇게 체크 수표 써주고 하는 문화나 이런 시스템이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좀 특이한 거 제가 특징 2번에다 같이 넣겠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계산하지 않고 우편으로 나중에 청구가 된다라는 점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바로 비용입니다. 엄청나게 비싸다. 많이 들어보셨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어느 정도냐? 사실 제가 이제 한 번 진료받는데 130달러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좀 비싼 편이죠. 한국에선 정말 전문 정형외과를 가도 그렇게 나오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제가 약을 처방을 받았는데 하루에 항생제를 9알씩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한 열흘치를 처방을 받았는데 그게 한 70달러에서 80달러 정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8, 9만 원 정도가 나온 거죠. 약값도 비싸죠. 한국에서 약값 그렇게 비싸지 않을 텐데. 근데 정말 저는 세 발의 피인 것 같아요. 그냥 항생제 받고 해서 그렇지 입원을 했다 아니면은 구급차에 실려갔다라고 하면은 비용이 상상도 할 수 없는데 제가 정말 저희 이제 시동생한테 일어난 일을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시동생의 딸의 건강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제 그 딸이 병원을 많이 다녀야 했는데 그 병원비가 정말 기가 막히게 나왔다고 들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해서 시동생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들려주고 그 시스템이 어떤지 미국인의 목소리로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크리스 죽는다. 너 내 앞에서 춤추지 마라 그렇게. Hello. Hello. Hey. Hey, do you mind talking about how much money you had to spend for your baby daughter? Well, when she was 4 days old, she all of a sudden was having seizures. So I rushed her to the closest children's hospital, and they booked us in there for about 7 days. And each day it was around $4,000 a day for her to be there. And that's not counting all the procedures that they had to do every day, how they had to have nursing staff take care of her every day. And I mean, they provided food, the diapers, everything. And so it added up to around $50,000 A day. $50,000 for 7 days for her just staying there. Now that doesn't count for all of her procedures. She had an MRI, which is several thousand. She had a CAT scan. She had all these tests done, and those all cost thousands and thousands of dollars. Oh, And wow. I mean, you can't just put something like that off and
I'm not going to spend thousands of dollars because I don't have the money for that. You have to take care of your child, so you have to take them and get that debt and have to pay those bills. Yeah. Oh, wow. That is a lot of money. How much were you charged for the total fee, like including all the tests and staying at the hospital and everything? Around, I'd say $200,000 Are you? for everything all together. Are you being serious? Yes, they had to have all her tests and then give her medications while they were there. And then after they sent us home and they got her on medication, we still had to pay several hundreds of dollars each appointment that we had to take her to because we had to check up on her. We had to pay for medicine every month because she had to have them to control her seizures. And that her medicine alone was $450 a month. How do you afford it? Well, people cannot afford health. It is outrageous. It's thousands and thousands of dollars racked up. You can't just pull that money out of nowhere and just pay it. Most people, they would have to set up a payment plan, and they would be in debt for the rest of their life. It's just like Wow. It's just like college. You go to college and You take a loan and next thing you know, you hear these people who are 60 years old and finally saying, "Oh, I paid my college tuition off and everything else." You are in debt to them, and then if you don't pay it, you either go to court and they charge you more, and plus they add interest if you don't pay it in full. So that means they add a percentage of interest. So that adds more money onto it. wow. So basically, if you get a disease or like if your child gets sick or something, you basically just become super poor and you're like in debt for your entire life, Yes. basically. You have no control over it. Like, think Because you have to goodness. survive. Yes, yeah, I mean, I have to have a roof over her head and food in her belly, and that costs money too. Yeah, and did you have to like get a hotel too? Like they don't let you stay at the hospital? No, they do not let you stay at the hospital, which I never knew that. And so that broke my heart to have to leave your child in the hospital after just giving birth and having to go stay somewhere else because you can't. And I mean, hotels in the U.S., they are around $130 for a decent one for Yeah. a night. They are crazy expensive, so that just adds on to more bills you have to pay. So how are you going to pay for that if you don't mind sharing? Well, there's this thing called Medicaid. We're able to get it on the kids. So my son has it and my daughter has it. And we have taxes taken out of everybody's checks. And that money goes towards all these different benefits. Medicaid is one of those benefits. And so everybody's money in the whole United States has all come together to this fund, which allows people who have these conditions, like medical conditions that they cannot treat and that they're maybe stuck with for life, they help cover that bill for you. Oh, wow. That is just a very overwhelming piece of information that is just hard to like just take in. I'm so sorry for your daughter's suffering and all the financial suffering as well. I'm sorry, Lexley, again. No, it's fine. How's the baby now, though? She is good. She is actually seizure-free now. That And is we just, have stopped her medicine. that's very good news. Yes. So now Congratulations. those doctor's appointments- Thank you. Those doctor's appointments we no longer have to go to. So Wow. that's good.
No more doctors? Nope. I mean, we were traveling 2 hours away to go see her doctor once a month, and that also adds on gas. Sometimes my husband, he would have to miss work, and so he'd miss a day of making a couple $100 Yeah. because he'd have to take his daughter to an appointment. Oh, I So- see. Hey, thank you so much for sharing. I bet it was hard to go through that and also share online. Thank you. Yeah, all right. Love you. Thank you so much. Love you. Bye. Good night. Good night. 와. 애가 아파서 일주일 입원해가지고 검사하고 뭐하고 해서 총 2억이 2억이? 와, 진짜 아프면 그냥 진짜 몸도 마음도 상하지만 진짜 경제적인 파국을 얻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와.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정말 할 말이 없고 한국의 보험과 이런 의료 체계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시누이가 이번에 신장 결석이 생겨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응급실 갔다가 병원 가가지고 결국 수술을 해서 그걸 빼낸다 그랬어요. 근데 그것도 한 돈 1,000만 원이 들었더라고요. 응급실 가면 일단 돈이 와장창 깨지는데 일단 1,000만 원 정도 청구를 받지만 보험에 따라서 그 중에서 이제 대부분이 혹은 일부가 처리가 되는 거죠. 그래도 한 200~300만 원 냈는데 생각보다 되게 덜 들었다고 그나마 감사해 하더라고요. 입원을 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 돈이 많이 든다는 거죠. 정말 왜 이렇게 많이 드는 걸까요? 이 이야기는 다음에 크리스와 함께 전문 패널과 함께 미국의 병원비가 왜 이렇게 높은지 왜 이렇게 비싼지 영상을 찍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오늘 어떠셨어요? 미국 병원 특징 제2편 비용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좀 신선하기도 하고 새롭기도 하고 충격적이기도 하고 가슴이 아프기도 한 그런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 아프지 마시고요. 혹시 미국에 계신 분들 중에서 병원을 가야 된다면 Health Department 꼭 체크해보세요. 자신의 소득에 따라서 좀 할인을 꽤나 생각보다 많이 받으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더 다른 듣고 싶은 이야기나 궁금한 주제가 있다면 언제든지 알려주시고요. 그럼 우리 인스타그램에서 만나요. 구독도 잊지 말고 알람도 켜두세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See you later. Bye!